인트로 라디오를 켜면 그때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오후입니다. 문득 라디오를 켜니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아, 이 노래.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7080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과 함께 우리의 청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공통된 언어였고 서로를 이해하는 암호였으며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위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시나요?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 스며들던 커피 향기와 함께 흘러나오던 음악들. LP판이 돌아가는 턴테이블 위에서 바늘이 내는 특유의 잡음까지도 그리웠던 시절. 친구들과 모여 앉아 한 잔의 커피를 놓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공간. 그곳엔 항상 음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듣고 발걸음을 멈춘 적이.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다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 그 시절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음악과 함께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청춘 이야기.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과 그 노래에 담긴 우리들의 삶.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시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스토리 1 노래와 첫사랑. 소녀야 너는 자유로운 영혼. 이문세의 소녀가 흘러나오던 1985년 가을, 대학 2학년이던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 청춘다방에서였죠. 그곳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목재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 벽면 가득 붙어있던 LP 재킷들, 그리고 항상 음악이 흐르던 공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과제를 하러 들어갔는데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체크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시를 쓰고 있었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같이 청춘다방에 갔고 그녀가 오는 시간을 외우게 되었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낸 날, 마침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그 가사처럼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고 그녀가 국문과 3학년이라는 것을, 시를 쓰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문세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로 청춘다방에서였죠. 그곳에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죠. 첫 데이트는 종로의 한 음악다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신청곡을 받아주는 곳이었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DJ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국문과 3학년 은주에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이문세의 소녀를 신청합니다.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던 모습, 수줍게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단둘뿐인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첫사랑이 그렇듯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죠. 그녀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문세의 소녀를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청춘다방의 커피 향기, LP판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절 우리가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일까요? 얼마 전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여전히 시를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녀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릴까요? 이문세의 소녀를 들으면 청춘다방이 생각날까요? 음악은 이렇게 추억의 타임캡슐이 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우리를 순식간에 그 시절로 데려가죠.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다 해도 그 순간의 설렘과 행복은 진짜였다는 것을. 스토리 2 다방 카페 문화. 1978년 겨울 명동 은하수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진한 커피 향기와
자욱한 담배, 연기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팝송이었습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거대한 턴테이블과 앰프, 그리고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에피판들. 그곳의 DJ 아저씨는 마치 음악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죠. 학생, 오늘은 뭐 들려줄까? 단골이 되면 DJ 아저씨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의 기분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했죠. 비 오는 날엔 김정호의 하얀 나비를, 시험 기간엔 산울림의 청춘을 틀어주시곤 했습니다. 다방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선 연인들이 속삭이고 창가 자리엔 혼자 온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고 있었죠. 가운데 큰 테이블에선 대학생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의 대, 문학의 대, 인생의 대. 그 모든 대화의 배경엔 항상 음악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음악다방이라 불리던 전문 감상실들이었습니다. 종로의 르네상스, 대학로의 작은 극장, 신촌의 목마. 이런 곳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이었죠. 벽면엔 빼곡히 LP 재킷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클래식부터 재즈, 팝, 가요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음악이라면 뭐든 들을 수 있었죠. 신청곡 시스템도 독특했습니다. 작은 쪽지에 듣고 싶은 곡과 사연을 적어 DJ에게 전달하면 DJ가 마이크를 잡고 낭독해주곤 했죠. 다음 곡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신 안경 쓴 남학생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말 사랑해. 조용필의 친구여를 들려드립니다. 이런 공개 고백이 있을 때면 다방 안이 술렁이곤 했죠. 모두가 누가 영희인지 찾아보고 당사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낭만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다방은 특히 붐볐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 소개팅을 하는 남녀, 동아리 모임, 과 모임. 각자의 이유로 모여든 사람들로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그럴 때면 합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거나 연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200원 정도.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싸지만 그때 대학생들에겐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래서 한 잔으로 몇 시간을 버티는 건 기본이었고 주인 아주머니도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천천히 있다가. 가끔은 떡이나 빵을 서비스로 주시기도 했죠. 그런 작은 배려가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방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었는데 바로 다방 노트였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노트. 시도 있었고 낙서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죠. 매주 화요일 3시에 오는 파란 스웨터의 그녀,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취업시험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 최고. 이런 글들을 읽는 것도 다방에 가는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노트를 통해 펜팔 친구를 만들기도 했죠. 80년대 들어서면서 다방 문화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그 공간에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 다방이 그립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던 공간. 와이파이 대신 LP 음악이 흐르던 공간. 급하게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대신 천천히 앉아 시간을 보내던 공간. 그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방이었고 문화 공간이었고 청춘의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음악이 함께했죠. 다방과 음악, 그것은 우리 세대의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스토리사 청취자 사연 낭독 약 15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록 실제 사연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마이너스 부산에서 보내주신 68세 김영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수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듣고 펜을 들었습니다. 1975년 23살이던 저는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들고 눈물을 참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은 낯설고 차가운 도시였죠. 구로공단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던 곳이 바로 공단 근처의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미영이를 만났죠. 전라도에서 올라온 21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향수병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었고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남산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번듯한 집에서 살 수 있겠지? 그때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선 남진의 님과 함께가 흘러나왔죠. 3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단칸방 월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드디어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렸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지금도 가게에서 그 시절 노래가 나오면 미영이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짓습니다.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함께 인생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음악은 그렇게 우리 인생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마이너스 서울에서 보내주신 71세 박정희님. 저는 이화여대 73학번입니다. 오늘 이문세의 소녀를 듣고 그 시절이 떠올라 몇 자 적습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신촌의 음악 감상실 무대에 자주 갔습니다. 그곳은 클래식과 팝송을 전문으로 틀어주는 곳이었죠. 특히 시험 기간이면 더 자주 갔는데 공부하다 지칠 때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연세대 의대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첫눈에 반했다며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음악이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 음악 감상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면 의료 봉사를 다니고 싶다고 했고 저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순수했던 우리의 꿈처럼 사랑도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죠. 나중에 들으니 그곳에서 교포 2세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다가 5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첫사랑의 기억도 여전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문세의 소녀를 들으면 22살의 제가 되살아나고 그 음악 감상실의 은은한 조명과 커피 향이 느껴집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그 시절 우리 모두가 아름다웠던 걸까요? 어쨌든 음악 덕분에 저는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사연 마이너스 대구에서 보내주신 65세 이상철님. 저는 80년 5월 광주에 있었습니다. 전남대 4학년이었죠. 그 일을 겪고 난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이 부서진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 대구로 돌아와 치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간 곳이 대구 중앙로의 한 음악다방이었죠. 그곳에서 김수희의 애모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모하는 마음 아득하여라.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 떠나보낸 친구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옆자리에 있던 한 여학생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계명대 국문과 학생이었는데 그녀도 5월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3년 후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5월이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있어 견딜 수 있었고 그 음악을 통해 만난 아내가 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년 5월이면 광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음악은 때로 상처를 치유하고 기억을 보존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네 번째 사연 마이너스 인천에서 보내주신 69세 최명숙님. 저는 70년대 중반 인천의 한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고된 나날이었죠. 유일한 낙은 점심시간에 듣는 라디오였습니다. 특히 정오의 희망곡이란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이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남진의 빈잔, 하춘아의 영암 아리랑. 이런 노래들을 들으며 고향을 그리워했죠.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전라도 한평이 고향인 과묵한 청년이었는데 3년 동안 짝사랑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진심에 감동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휴일이면 월미도에 가서 바다를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죠. 조용필의 한 500년 윤수일의 아파트.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지만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작은 가게를 차렸고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손주들도 생겼죠. 남편은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가 남긴 하모니카는 아직도 제 곁에 있습니다. 가끔 그 하모니카를 보며 옛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이어주고 시간을 넘어 추억을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사연 마이너스 제주에서 보내주신 72세 고영진님. 저는 제주 토박이입니다. 70년대 초 육지로 유학을 갔다가 서울의 화려함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더 놀랐던 건 다방 문화였습니다. 제주엔 그런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 간 명동의 다방에서 들었던 패티김의 사랑하는 사람하는 충격이었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모습도 신기했고 진한 커피 향도 낯설었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완전히 도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다방에 가서 음악을 들었고 문학과 예술을 논했으며 연애도 했습니다. 졸업 후 다시 제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주에도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작은 음악다방을 열었죠. 한라산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제주의 문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좋아했죠. 제주에도 이런 곳이 있네요. 라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다방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인연과 추억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모여 이별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다 함께 양희은의 상록수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5분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음악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음악은 단순한 BGM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였고 추억의 매개체였으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죠. 한 곡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고 한 시대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스토리 5 다시 듣는 노래의 힘. 칠순을 넘긴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이어폰으로 옛 노래를 듣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물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유튜브에서 7080 음악을 찾아 듣곤 하죠. 신기한 건 40년 전 노래가 지금 들어도 전혀 낡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할까요? 젊을 때는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들었던 노래들이 이제는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힙니다. 얼마 전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옛날 노래만 들어요? 요즘 노래도 좋은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노래들 속에 할아버지의 인생이 들어있거든. 첫사랑도, 친구들도, 청춘의 꿈도 다 그 안에 있어. 손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노래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 부쩍 옛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놓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함께 노래하며 청춘을 보냈던 친구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게 실감이 안 되죠. 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친구는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는 남아있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신촌 그 다방에서 맨날 들었잖아. 하며 웃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죠. 다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노래방에서 옛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18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부를 때는 다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가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신나는 노래였는데 이제는 그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더군요. 윤형주의 세월이 가면을 부를 때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이 있어. 정말 세월이 가니 그리움만 남더군요. 떠난 친구들, 지나간 청춘, 이루지 못한 꿈들. 하지만 그것이 슬프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연대감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최근에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추억의 음악 감상회를 여는 것이죠. 매주 금요일 오후 옛 노래를 틀고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엔 몇 명 안 왔는데 이제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다들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오죠. 어떤 분은 남편과의 추억을, 어떤 분은 고향 이야기를, 어떤 분은 젊은 시절의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시간은 신청곡 코너입니다. 다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을 적어내면 제가 DJ가 되어 소개하죠. 오늘은 김 할머니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라고 하네요. 패티김의 이별을 들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다들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해합니다. 음악이 주는 치유 힘이라고 할까요? 외로움도 우울함도 병의 고통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 며칠 전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박 할아버지가 평소엔 말도 잘 안 하시는데 윤복희의 여러분이 나오자 갑자기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가사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요. 가족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이 사라져도 몸이 늙어도 음악만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 될 겁니다.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노래를 들으면 지금 이 순간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혼자 듣는 것도 좋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 온도, 친구들의 표정까지 모두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080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와 함께 그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다방의 낭만, 시대의 아픔, 그리고 음악이 주는 위로까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추억도 함께 떠올랐나요? 아마 각자의 가슴 속에는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더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고 그 모든 추억이 아름답습니다. 음악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40년 전 노래가 오늘도 우리를 울리고 웃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LP판의 까슬까슬한 잡음 속에서도 유튜브의 디지털 음원에서도 우리의 청춘은 계속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여러분만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때 그 다방의 이름, 좋아했던 DJ, 잊을 수 없는 노래, 첫사랑과의 에피소드.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요. 다음 편에서는 옛날 편지와 사랑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연애 편지, 군대 간 애인에게 보낸 위문 편지, 그리고 평생 간직한 첫사랑의 편지까지.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엔 옛 노래 한 곡 들으며 추억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음악과 함께 추억과 함께 서로와 함께. 감사합니다.